저는 현대건설이 가볍고 간단하며 흥미롭고 저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작은 건물들이 꼭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모습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무거움 대신 가벼움이며 비싼 전통 재료 대신 저렴한 수제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이고 간단하며 저렴한 기술로 지어진 많은 건축물이 이를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 방법은 건축과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준 것들과 여기까지 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샤 코샤크의 노래와 건축 솔루션의 접근성 덕분입니다. 제 프로젝트 $1000로 짓는 집은 사실 10년 전 목욕탕 짓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상입니다. 아직 질린 건 없어요. 네, 촬영이 아니라 게르만 그냥 한번 맞춰보는 중이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 블로거 기질이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됐어요. 블로거 가족들과는 다르죠. 카메라만 켜지면 아이들이 바로 불편해하고 막내 아들 게르만은 촬영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이들은 대략 비슷한 나이에 일도 잘하고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당시 비싼 노키아 루미아의 카메라는 좋은 화질을 자랑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 짓고 남은 나무 판자와 예전 철제 프로파일 자투리로 저는 가짜 목재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새 현관의 차양을 만들어 만족해서 더 큰 구조물에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 간단한 기술은 이 장면들만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구조의 장점은 조립과 분해가 모두 쉽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미 저는 유명한 블로거들을 따라하면서 촬영을 시도했어요. 그들은 주로 별난 것들을 찍곤 했죠. 우리는 스토커 은신처를 짓기 시작했고 별난 요소를 더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커 이미지를 고른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해군 텐트에서 일하는 건 그다지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멜 지역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은 우리 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 바람이 우리 쪽으로 불어 방사능 구름이 모스크바 대신 우리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딸이 버스에서 연금 수령자들이 체르노빌에서 집 짓고 텃밭 가꾸는 야샤 코샤크 얘기를 듣고 이제 스토커 이미지와는 연을 끊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외투를 입고 처음 텃밭 영상을 찍으며 인터넷 대세에 기뻤습니다. 이렇게 $1000로 고도의 기술과 쉽게 분해 가능한 집 골조가 만들어졌고 몇 년간 기후와 시간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저는 통나무 사우나에 관심이 생겨 첫 통나무 사우나와 중고 프로파일로 사우나 난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난로 기술의 극치이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죠. 구입한 건 약간의 단조띠와 필요한 크기로 줄인 주철 화로대뿐이었습니다. 난로는 돌과 함께 상당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드럼통에 설치할 때 바닥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작은 통나무 사우나 제작 사업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1000 초저예산집 프로젝트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 그 집의 골조는 모든 시험을 잘 견뎠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프로젝트는 정리와 부지 평탄화 작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는 일부 남은 목재와 본체 공사 후 남은 불량 자재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5cm 각재가 가장 많이 남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통나무 사우나가 유행하기 전 저는 각재로 튼튼한 지붕 트러스를 조립했고 부품들은 처마 밑에 보관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1000짜리 집에 가짜 각자의 프레임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2층을 반다락방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고 지붕 트러스 구조를 오픈형으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재들을 꼼꼼하게 보호제로 덮고 있습니다. 샘플 구조물을 참고해
나머지도 조립하고 있습니다. 게르만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열심히 돕던 시절은 지났어요. 자, 돌려봐. 막내 아들에게는 부모님이 항상 뭔가를 만들고 수리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땐 저처럼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소련 시절 건축이 큰 위협이어서 부모님은 어떻게든 귀한 건축 자재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 자재들은 발전된 사회주의 시절에 매우 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싶으면 돈이 필요하고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해졌고 각재로 만든 루핑 레티스도 석가래처럼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역시 꼼꼼하게 도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양의 목재가 제 경량 건축물에 필요했습니다. 계획된 면적은 정확히 50제곱미터입니다. (2층) 높이는 충분합니다. 정확한 수평과 임시 강성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얇은 프로파일 파이프와 나사산 볼트로 만든 특수 지지대를 사용하기로 했고 벽 시공 후에는 지지대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약국처럼 정확합니다. 친구 발렌틴의 조언으로 저는 $1000 집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저렴하게 구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은 거의 공짜였고 플라스틱도 새 것에 가까우며 약간의 손상만 있었습니다. 박스 크기를 알면 박공 프레임 기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문이 필요하지만 온갖 중고 쓰레기를 집으로 들여오는 것에 내면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코시아코프 가족이고 코시아코프는 누군가 이미 사용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고 할인된 문틀 자재를 사서 창문 프레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부품들을 톱과 끌로 아주 간단하게 다듬은 후 가구 조임소에 컨피르마트로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창문에 필요한 수량만큼 새 유리창을 구해두었습니다. 이 유리창들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창문 제작자들이 줄자를 제대로 못 써서 크기가 엉망이었던 유리창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Do It Yourself 창문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프레임을 꼼꼼하게 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라 자막 프레임과 유리창을 탈지합니다. 실리콘 실란트를 바르고 유리창을 붙이는 순간 이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찍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창문 제작 영상을 찍으면 최소 100만 조회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블로거로서 처음 겪는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100만 조회수를 넘긴 건 코팔치 영상 하나뿐이고 그것도 남이 훔쳐 유명한 사이트에 재업로드해서 가능했습니다. Do It Yourself 블로거가 되기로 했고 이미 이 창문의 마음을 정해 머릿속에 체크한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창문을 몇 개 만들고 창문 틀도 알게 되어 박공 골조와 외부 마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창문이었어요. 여름의 따뜻함을 이용해서 마치 완성된 자작집에서 자작 창문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에피소드를 촬영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연극 영화 배우 친구의 친절한 조언도 카메라 앞에서 버티는 데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항상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연출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느꼈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배우로 썼습니다. 제 영상 더빙에 조금 진전이 있었지만 가끔 마이크가 안 좋다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야샤 코시아크는 때로는 소련 정부에 동정심을 보였다가 때로는 자본가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고 또 때로는 모두를 비난했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헛간 뒤 지붕 처마 밑에서 오래 묵힌 삼류 목재로 만든 재료들을 칠하면서 점점 나무가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건축 및 마감재는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는 세심하게 가공해야 했습니다. 방부제는 직접 만들어 비용을 절감했지만 노동의 수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리 준비한 자재로 구조물을 조립하면 현장에서 직접 맞추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냐 보치카 사우나통에서의 경험으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만든 키트하우스, 즉 박스형 주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성인용 조립식 주택은 집 짓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쉽게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골조는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친절한 목욕관리사 발렌틴 덕분에 창문 설치업자들이 잘못 설치한 새 창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다락방 창문 2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붕을 설치하기 전에 바람막이 판을 미리 달아두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드문드문 설치된 목재 위를 이동하는 것이 매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블로거식 자작 영화 촬영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직접 촬영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거의 모든 블로거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야망이 큰 블로거들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촬영기사를 두고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촬영기사라기보다는 대화 상대, 술친구 같은 존재일 겁니다.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든 함께 있으면 자신이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인터넷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제는 원하는 누구나 TV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재능이 없는 배우나 진행자들도 이제는 위선적으로 굴거나 양심을 거스르거나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속이거나 거만한 감독이나 방송국 경영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이제 텔레비전은 국민의 손에, 우리 손에 있습니다. 겨울이 오자 영상을 편집하고 창문 마감재를 마무리해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직감이 맞았습니다. $9 창문 영상, 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봄이 올 무렵이었죠. 저는 초저가 지붕 재료를 만들기 위해 압출 폴리스티렌 폼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EPP로 만든 재료에 철망을 넣고 미장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우선 페인트만으로 보호해서 초초저가 지붕 재료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EPP의 주된 적은 햇빛입니다. 수제 창문 영상이 제 채널에 6만 명이 넘는 새로운 구독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제 블로거로서의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 저는 또 다른 창문 버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우나통 제작 사업이 망한 후 저는 온 세상에 화가 났고 계속 비싸다는 말을 듣는데 지쳤습니다. 나는 목재를 직접 사서 사우나를 지을 거야. 야시야, 넌 너무 비싸. 버려진 집을 해체해 공짜로 사우나를 만들 거야. 넌 문제도 많고 정말 비싸. 팔레트로 만든 사우나가 제일 좋다면서 실제로 내 사우나가 모두보다 더 쌌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노동과 시간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이건 모든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문제야. 하지만 사실 이런 조건에서는 싸게 짓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50제곱미터 집을 $1,000에 짓는다는 이름이 붙은 거야. 나는 180도 방향을 바꿔서 사업가가 되려던 사람에서 초저예산 셀프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어. 점점 모든 일에 더 몰입하게 됐어. $9 창문 영상에선 창문을 고정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또한 인터넷 매체의 특징은 창문 영상으로 인해 새로 유입된 6만 명의 구독자들이 창문 제작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 $1,000 집 프로젝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만든 유리창과 열 수 있는 새로운 창문 버전을 시도했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장치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는데 창문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말이 맞았어. 나도 직접 열리는 창문의 장점을 금방 느꼈지. 압출 폴리스티렌 지붕재로 조금 연습해본 후였어. 개념을 정한 후 작업을 시작했어.
3cm 두께 판을 쓰고 외벽용 페인트를 2번 칠하며 중간에 말렸어. 그 다음에는 판을 지붕 경사면 길이에 맞춰 한쪽으로 띠처럼 붙였어. 붙인 띠에는 나무 막대를 덧붙였지. 나는 가장 저렴한 압출 폴리스티렌을 썼기 때문에 이런 막대가 없으면 이렇게 혁신적인 지붕띠가 쉽게 부러질 위험이 컸거든. 지붕 재료는 격자틀에 폼 접착제로 고정했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붙인 나무 막대를 통해 빗으로도 고정했어. 아주 간단하고 쉬웠지. FPS가 뭔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는 군용 가조 66 차량용 쿵 제작소에서 그걸 가져오곤 했지. 그 안에서 단열재로 쓰였거든. 그때 그 FPS는 뼈처럼 단단했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났어. 우리 동네 집주인들은 쿵 제작소에 FPS를 다 갖고 있었어. 하지만 어디서도 팔진 않았지. 그걸로 정화조 뚜껑도 추가 보강 없이 만들었지. 솔직히 말해서 이 지붕을 고민할 때 그 재료가 지금도 예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요즘 FPS 한 장은 0.5kg 밖에 안 돼. 너무 가벼워서 계속 눌러놔야 해. 아니면 바람에 쉽게 날아가. 지붕이 반만 덮여도 그늘이 시원하게 느껴졌어. 뜨거운 금속 지붕 아래와는 확실히 달랐어. 작업이 2번째 처마 밑면까지 완료됐어. 채널에서 $1,000로 집 짓기 프로젝트가 좋았던 이유는 조명 관련 다양한 주제로 새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큰 돈이 있으면 누구나 집을 짓지만 돈 없이 집을 짓는 건 정말 힘들어. 이 단계에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1,000로는 아무것도 못 짓는다는 메시지도 받았어.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 목욕탕은 비싸서 집은 싸서 안 좋다고 하더라. 바로 따뜻한 지붕이 완성됐어. 평방미터당 원가가 겨우 $2.5 밖에 안 들었고 전부 새 자재로 만들었지. 중고 자재가 아니라 전부 합쳐 $100도 안 됐어. 이제는 지붕틀을 견고하게 해주던 지지대를 과감하게 제거해도 돼. 초저가 지붕재는 열팽창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눈이나 강한 우박도 견딜 수 있으며 금속 지붕보다 훨씬 조용해. 그리고 중요한 건 추가 작업용 새 건조 공간이 생겼다는 거야. 기계 없이 만든 수제 이중 창문 영상으로 2만 명 이상이 추가 구독했어. 첫 번째 창문부터 구독하던 사람들이 창문과 문이 다른 버전도 만들어 달라고 했어. 집에 문이 더 필요했거든. 처음엔 남은 벽판재로 문을 만들려 했지만 너무 저렴하게 만들 수 없어. 근처 목자의 가공 공장에서 장작값으로 자투리를 구해왔어.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왔어. 겨울이 지나고 구조물은 지붕을 갖추며 시험을 계속했어. 이런 모습의 집은 정말로 스토커의 은신처처럼 보였고 지상에서 높게 지어진 덕분에 온갖 방사능 오염물질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잘 막아줬어. 하지만 이 집이 약속된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층의 벽이 결국 필요했어. 아래에는 다시 잡동사니가 쌓였지. 예전에는 이 자리에 헛간이 있었고 헛간에서 남은 것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기초였어. 기초의 한쪽 면은 아예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지. 이 블록에 프레임 지지대 앵커를 달았어. 처음부터 기초가 없었다면 더 쉬웠을 거야. 나는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자재를 절약하는 파일 로스트버그 기초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옛 헛간의 기초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다. 힘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초저가로 기초를 개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 최근 본체 현관 리모델링 후 나온 건축 폐기물을 사용하기로 했어. 벽을 세우려면
기초를 높이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형태도 바로잡아야 했어. 거푸집으로는 내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하는 KTPS로 직접 만든 고정식 거푸집을 사용했어. 건설 폐기물 사용이 얼마나 즐거운지 곧 알게 됐지. 기초의 절반은 건설 폐기물로, 나머지는 자갈과 폐기물을 섞어 부었어. 시멘트가 더 들어가 큰 절약 효과는 없었지.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극도로 절약하는 조건 때문에 원하는 해결책을 빨리 찾기가 힘들어. 잠깐 딴 생각을 하면 앞으로 뭘 할지 아이디어가 떠올라. 예를 들어 100만 달러면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지만 1000달러로는 불가능해. 나는 이 분야의 개척자라서 빨리 할 수 없어. 그리고 내 영상에서 이미 고안된 방법이나 아직 고안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마침내 1층 벽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슈퍼 소재가 등장할 거야.